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결국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그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가 엄청 비쌉니다. 예, 한 30억 그냥 뭐 기본으로 찍고 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상 지도를 펴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각 단지별로 가격을 살펴보는데 이제 매달 오르는 걸 보면은 뭐 저도 기겁을 합니다. 뭐 한두 달 전에 했을 때랑 또 계속 가격이 상승을 치고 가니까 놀라운데, 저도 가격이 세다라고 이제 느껴요.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좀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약합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신축된 아파트에 비해 대해서 뭔가 약간 그 편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치동에 한 리모델링으로 완성된 그 아파트의 가격을 클릭했는데 호가가 30억이에요. 가격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순간 속으로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견을 수정했죠. 강남은 강남이군요. 예, 이렇게 강남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 이제 평당 1억 원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한 평을 사는데 꽤 많은 국민들은 정말 언감생심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한 평을 사는데. 최근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1억 원을 모으는 거는 여전히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는 30억 원을 돌파하면서도 계속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함께 이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강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주거 도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일단 뭐 질투가 나서 뭐가 됐건 강남이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강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솔직히 아파트 한 채 30억 원이면은 그럴만 하죠. 저도 비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가격을 비싸다고 느껴도 강남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자, 명품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좀 됐는데 그 아내랑 함께 명품만 판매하는 어떤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큰맘 먹고 아내한테 이제 가방 선물 해주려고, 좋은 걸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렴한 가방이 한 500만 원 하고요. 비싼 가방은 3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들도 있대요. 이제 그거는 뭐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연실색했죠. 도대체 가방이 왜 그렇게 비싼 건지 저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틀리더라고요. 그 가방의 이제 겉모습만 봐서는 저는 가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아내는 저거보다는 저게 비쌀 거고, 이 브랜드보다는 저 브랜드가 비싸고, 이것은 아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일 비쌀 거야 얘기해 주는데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이제 제일 좀 마음에 든다고 한 그 초록색 가방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때 그 브랜드라든가 어떠한 특징도 기억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초록색이었다, 그것만 기억나는데 그게 가격이 2,9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미쳤죠. 그래서 큰맘 먹고 왔지만 도저히 계산을 못하고 아내한테 사정사정 하면서 저 싼 걸로 가자, 그래서 좀 협상을 해갖고 끝냈는데, 집으로 오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저 가방들은 왜 그렇게 비싼 걸까?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비슷하게 생긴 가방인데, 솔직히 뭐 20만원짜리 가방이나 2천만원짜리 가방이나 차이를 못 느끼는 저로서는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명품백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상당히 많을 거라 봅니다. 명품백의 그 수요자들은 로고만 보아도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명품 브랜드인지 알아요. 근데 명품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방에 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시골의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 그거 보여드리면은 왜 가방에 낙서를 해놨어? 라고 혼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품 가격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명품 수요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감이 오셨나요? 자, 부동산의 하락론자들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반드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결국 저 같은 사람이 명품백 너무 비싸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명품백 뭐 매장 너무 비싼데요? 이 가격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서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떠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응? 붕신 소리 듣겠죠 제가? 그럴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아니 실제로는 그 금액에 사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존재하는데 왜 내가 비싸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명품 백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고요. 조금 비싸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 비싸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우값은 안 비싸나요? 저는 한우값 되게 비싸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떨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 뭐 조금 브랜드 있는 또 신발 매장 갔더니 100만 원이 넘어요 신발이. 뭐 떨어져야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비싸니까 누구나 비싸다고 느끼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려면 떨어질 게 한두 끝도 없죠.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건요 저도 느껴요. 그런데 내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과 가격이 실제 하락하는 것과의 연관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효 수요자가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효 수요자라면, 즉 명품백을 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일반 백도 나쁘지 않던데 라는 식으로 유효 수요의 상당수가 수요자에서 이탈하면은 그건 명품백의 수급량 변화가 생겨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유효 수요가 가수요랑 틀린 게 뭐예요? 가수요는 그냥 강남 아파트 좋다 사고 싶다 이거고 유효 수요는 내가 돈이 있어서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다면은 그거는 가격의 연관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격의 이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수요자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 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떨어져라 아무리 외쳐본들 강남 아파트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하락론자들을 믿는 맹신자들은 그걸 믿고 있죠. 본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호도를 하니까 진짜 떨어지나 보다라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짧게 잡아도 지금 뭐 영상이 활성화된 지 한 3, 4년 뭐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떨어졌나요? 안 떨어지죠.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 못 삽니다. 서울 아파트 못 사요. 솔직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면 되고 우리는 우리 금액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정말 엄한 곳 있잖아요. 뭐 가다 보면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나홀로 뭐 조그만 5층짜리 아파트나 연립, 시골의 연립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지간한 곳, 그런 곳만 제외한다면은 웬만한 곳이라면은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모두 감안하고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집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은행에 넣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면은 누가 집을 삽니까? 근데 집을 누가 사요? 꼭 샀던 사람들이 또 사잖아요. 투자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적게 봐도 50년 한 우리 부동산 역사를 통틀어 봐도 대부분 집을 가진 사람이 수익이 훨씬 좋았죠. 물론 부동산도 예전만큼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18%, 20% 이자? 지금 1%나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은 현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도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하반기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서 고민 중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지역별 차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의 어지간한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의 일부 도시, 핵심 도시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몇 년 뒤에 제 영상 또 찾아서 보세요. 답이 나올 만한 거는
실제로 정답을 알려면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